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정의 컨트롤타워, 법치의 상징인 청와대가 조국과 검찰 장악 사태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초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범죄자 속을 법치 파괴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교수님,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고향은 다녀오셨습니까? 예, 고향을 다녀오긴 했는데 예. 고향을 방문하는 저희 심정이나 또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과 또 친척 일가들 다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설 지나고 나면 설민심 하는데 뭐 지역의 설민심은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거고, 좀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는 대한민국 그동안에 참 발전을 잘 이루어왔는데 나라가 이래서 되느냐. 나라 걱정이 많죠. 나라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나라뭐가 걱정이다. 참 그런.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느냐. 팍팍하죠. 팍팍해요. 경제 문제 계속해서 뭐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옛날보다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뭐 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뭐 서울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만은 시골에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뭐 그래서, 근데 정치 얘기는 서로 안 했습니다. 요새는 하도 이 정권이 편을 갈라가지고 뭐 가족이든 어디든 간에 편이 안 갈라진 데가 없어서 자칫하면은 좋은 날 설날에 혹시 정치 문제로 논쟁이라도 벌일까 봐서 일부러들 알아서들 피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친구들 간에도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부모 세대와 또 그 아들 딸 세대,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보는 관점도 다르고 잘못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족 간의 사랑도 깨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하는데, 그래도 우리 정치가 조금 제대로 올바르게 정도를 긋고 또 상식과 합리선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되면 좋겠다, 이런 심정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조국 사태 이후 이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검찰 장악, 검찰 죽이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 기소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하고 대검이 지금 강경 대치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는 기소 날치기다. 미리부터 예단을 해버렸어요. 기소 날치기라고. 그러나 윤석열 대검은 적법 기소다.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뭐 잘 아시다시피 조국 그 아들한테 자기가 공직기강 비서관 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법무법인에서 허위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던, 아니 일반 우리 같은 장사미사든 뭐 보통 사람이든 문제가 있어서 또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피의자라든가 뭐 참고인이라든가 출두를 요구하면은 나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청와대에 있다고 내가 끝발이 얼마나 좋은데 함부로 나를 나오라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3번이나 오라기도 지금 불출석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법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가 소도입니까? 소도? 옛날에 소도 있잖아요. 그거 내빼버리면은 범죄고 뭐고 못하는 그런 소도로 변한 것 같아요. 예, 참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운데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적반하장. 본인이 이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뭐 청와대 내부에 대한 직원에 대한 감찰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권을 갖고 있습니다. 센 자입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라기보다는 검찰 죽이기 내지는 검찰 학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뒷받침했느냐? 결국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인사 검증 자료를 다 모아서 본인이 인사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의 자리에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법은 예. 무시하고 자기 과거의 잘못은 잘못이 없는 식으로 예. 이렇게 외면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이거는 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비리예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죄를 지원받고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네. 검찰에 나가서 소명을 하고 그러면 범죄 사실이 없게 되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당당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검찰에서 3차례나 소환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하고 거기다가 또 청와대 소통수석이라든지 대변인들이 나서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검찰이 그렇게 피해자로 적시해가지고 소환조사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여가면서 이슈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은 청와대조차도 이 최강욱 공직비서관을 비호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 뭐 윤두한이가 대통령 대변인 아니고 청와대에서 앉아가지고 요 최강욱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수석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예, 지금 뭐 이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또 갈등과 대립이 심하게 된 이런 근본적인 탓은 청와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핵심이고 축인데 이런 직원들 사소한 비리 문제를 덮어주려고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비호하고 음모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잘못이 있으면 청와대 공직비서관이든 수석이든 장관이든 뭐 옛날 속된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특검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또 조사를 받고 뭐 기소되고 했는데 아니 지금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무슨 대단한 권력자라고 검찰의 소환을 이렇게 속된 말 하면은 깔아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깔아뭉개는 거예요.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인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또 법치주의에 상당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위배 정도가 아니라 갈등의 진원지고 반법치 행위를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최강욱이라는 사람의 그런 그 변호인이라 이 해명을 들어보면은 하나는 피해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피의자.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된다는데 아니 모든 제가 법조인이라든가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내는 그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땐 당연히 변호사라면 그게 피의자로 불렀다는 것은 천하가 알만한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알만한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인턴을 직원들이 모르는 것은 밤에 했다는 거예요. 밤에 몰래. 그러니까 직원들이 퇴직은 왜 밤에 와서 인턴을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처사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검찰 가서 솔직하게 소명하고 이게 명백하게 잘못이 없다는 걸 밝히면 되는데 본인이 결국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뭔가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떳떳하면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지금 그 인사하기 전에 담당 뭐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장이라든가 뭐 그 위에 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이건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또 윤석열 총장까지도 3번이나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항명을 한 사람은 놔두고 법무부에서 이게 날치기 기소했다. 기소 구태타다 하면서 감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강욱이 편들게 나선 것이죠. 이게 법무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항명은 이성준이가 한 거 아니에요? 뭐 계급적으로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은 이거는 감찰, 지시 불응에 대한 감찰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비서관이 이거는 기소하려고 하는 것은 뭐 기소 구태타다. 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 사적인 농단을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건 협박이자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법치를 넘어서는 완전한 권한 직권 남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뭐 특정 세력이 기득권 유지하겠다. 또 심지어는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뭐 반민주적인 작태다.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쓰지 않는 시정 잡배들이 쓰는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내부 자기 방어를 하면서 권력 투쟁화 시키는 것은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반국민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청와대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그 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그 자기의 철학이라든가 합리적인 보통 사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성, 이성의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공수처 얘기만 해도 공수처가 자기 뭐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돌입니까? 공수처가 이제 앞으로 윤석열 혼내줄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친위대로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데 쓰려고 거 아니냐? 예. 그것 때문에 반대했는데 결국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자기들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원래 청와대에서는 관여를 못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공수처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그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줄을 넣어놨는데 그것마저도 깔아뭉개고 이런 식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제가 뭐 잘 모르지만은 저도 모르죠. 뭐 이런 사람 이런 정도 사람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민변 출신들이더라고요. 네, 민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변이라는 게 초기에는 우리 민주화를 위한 이제 변호사 모임을 해가지고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순수한 취지는 있었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상당히 목적이 변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농단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상당히 변질됐거든요. 그런 단체의 출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비서관이 공직을 뭐 감찰하고 인사검증을 하려면은 본인부터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문제 있는데 본인의 그 비리를 비호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력만 옹호하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관들도 지금 23명인가 24명인가 정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고 이렇게 강행 임명을 했습니다만 비서관들도 이런 제가 볼 때는 함량 미달이에요. 이분의 여러 얘기들을 보면 정말 저는 함량 미달의 인간이 앉았구나. 머리는 좀 좋아서 뭐 고실이 합격은 한 모양인데 판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변에 있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 편향성만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욕을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정도 기소까지 됐으면은 대통령에 대한 A라 또 국민에 대한 어떤 A 차원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다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바로 물러났습니다. 예. 초대 그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씨도 그렇고 구에 무슨 환경 불량 사건이 있던 신미숙이도 그렇고 그 송인배 비서관도 그렇고 또 무슨 음주했던 전종천인가 김종천인가 그분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되면서 바로 물러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물러나지도 않아요. 과거 정권에도 마찬가지죠. 공정 그런 수사 차원에서 또 물러나는 것이 A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자리 똑 지키고 앉아가지고 있으니 대통령은 왜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나요? 자잘못을 떠나서 적어도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서 검찰을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거기서 무죄로 판결 나면 또 써도 되고 다른 자리에 줘도 되잖아요. 예. 기소란 말은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청와대 공직 비서관이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정에도 굉장히 큰 누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뭐 광화문의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고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비서관을 이렇게 기소가 됐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광철 같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민정비서관입니다. 예. 이 이광철 비서관도 그
송철호 관련한 하명 수사 사건의 아주 당사자란 말이에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여기도 또 거부해요. 민정비서관이 내가 얼마나 끝발 좋은 사람인데 내가 가느냐. 나 바빠서 못 간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일반 피의자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권을 완전히 청와대가 무력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예.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보니까 이 민변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신들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의혹이 있는데 의혹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덮고 감추는데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가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세 차례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으면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뭐 정보를 받아가지고 뭐 정보를 가공했는지 안 가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시 또 뭐 경찰청한테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예요. 이첩을 했으면은 이첩을 했던 그 과정을 본인이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못 밝히는 건지, 왜 출석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의구심만 더 커지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당하느냐? 결국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철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자치발전 비서관실, 울산시장 그때 그 장환석 선임 행정관, 그때는 균형발전 비서관실입니다만, 그래가지고 공약 문제를 논의를 한 것이 드러나서 그게 수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갔습니다만은 청와대가 그걸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법무비서관한테 자꾸 검찰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대답도 않고 깔아뭉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수영장이라는 것은 검사가 발부한 게 아니고 법원, 판사가 발부한 겁니다. 상당한 개연성과 뭐 혐의의 확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법부까지도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우리 산하에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사법부까지 그런 결정까지도 무시를 해버리니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청와대가 그렇게 삼권 위에 뭐 총독인가 대통령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뭐 비서관까지도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 선거 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은 뭐 언론에 다 나왔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지금 그만두었죠. 당신은 이제 울산 경찰청장이고 그 후에 대전 경찰청장하다가 지금 총선 나간다고 뛰고 다니는데 이 세 사람 다 지금 총선에 지금 나갈 가능성이 크고 임종석만 빼고는 두 사람은 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나 총선에 바빠 갖고 안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하고 심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킨 거거든요. 특히 청와대가 나서서 이제 두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는 30년 이상 친구된 송철호 지금 현 울산시장을 후보로 만들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뭐 수석과 또 뭐 행정관들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직접 지원했던 거. 이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큰 민주주의 훼손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좀 검찰이 좀 더 관련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을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이게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제도거든요. 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파괴했다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국가의 근본 기강을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비서실장이든 혹여 뭐 대통령이 뭐 언질이 있었던 뭐 관여가 있었던 이런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관련된 당사자들은 바쁘다고 발뺌만 하지 말고 본인이 떳떳하고 깨끗하면은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깨끗하게 의혹사항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도의적,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청와대로 검찰의 칼날이 향하니까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그 관련 수사하는 사람들 싹 바꿔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대고 살아있는 권력에다 칼을 들이대 하고 다 좌천시키고 옷 벗기고 전부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닌데요. 이제 송철호 현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 30년 된 나이는 뭐 한 3살, 4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산,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한 친구고. 예, 그렇죠. 그다음 과거에 선거 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개인 자격으로 가서 선거 지원 유세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런 식의 간접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유세에서 한 게 뭐 보도에도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 입장에 임종석 지원 유세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서실장 입장에 봤을 때는 대통령의 뜻이 이러니까 이거를 후보를 어떻게 만들 거냐. 당시에 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 후보를 주저앉히고 송철호 후보를 단독 후보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뭐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주기로 하고 속된 말로 해가지고 후보직을 사퇴하고 송철호 후보를 단독 후보로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과 뭐 예를 들어서 민정비서관들이 관련돼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수사를 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지금 또 뭐 인사를 통해서 그걸 덮어놓는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뭐 앞에서 여러 사람이 거론됐습니다만은 뭐 윤건영 또 청경덕 김경수 뭐 할 거 없이 청와대와 관련된 인사들이 이런 범죄 저런 범죄에 걸린 사람들이 뭐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최근도 아니죠. 그동안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그 사람도 검사 출신이고 민정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장까지 다 뭐 취재하고 가보고 그래갖고 기자보다도 더 열심히 돌아다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문다혜 그리고 사위 사모 씨와 관련된 여러 비리들도 폭로를 하고 최근에는 김정숙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 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사건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폭로를 하고 서로 고발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과거 정권에도 뭐 정권마다 좀 비리가 있었어요. 무슨 쓰리홍 무슨 비리다, 뭐 현철이다, 뭐 빨간 바지 아줌마 비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 이 정권처럼 저 상층부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행정관까지 이렇게 수십 명이 연루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정부에도 다 있었습니다. DJ 정부, YS 정부, 다 있기는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다 친인척 비리가 다 있었는데 문제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정권 당시에 다 수사를 하고 다 감옥에 다 갔습니다. 대통령이 다 사과했습니다. 예, 또 대통령도 사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어쨌든 간에 검찰을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해가지고 덮고 막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비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결단을 하셔가지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혹이 밝혀지면은 무조건 정치적인 공격이고 선거를 앞둔 뭐 공세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또 변호사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의혹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수사를 하고 의혹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만약에 뭐 자기 참모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 김정숙 여사 또 문다혜 그 딸 그다음에 사위 이런 비리들까지 뭐 동생까지도 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 있잖아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되게 됩니다. 물론 선거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통성은 있지만은 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정치적인 정당성이거든요. 이 정당성이 훼손되게 되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소용돌이 속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대결단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지게야 뭐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칼럼에서 청와대가 범죄자 소굴로 변한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동안 뭐 한 70여 명의 말하자면은 출신자들이 총선에 지금 출마를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청와대가 민주당 총선 캠프로 변했느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지가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제 보니까 청와대 밑에는 또 직속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뭐 균형발전위원회, 또 자치분과위원회 이런 들이 많은데 거기 위원이다 무슨 자문위원이다 뭐 이렇게 전문위원이다 한 사람들이 또 60여 명이 총선에 뛰고 있다네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말하자면 그런 위원회들의 자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총선 어떤 스펙 만들어주기, 스펙 공장으로 변한 거 아니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꼼수거든요. 청와대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걸 뭐 의도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예를 들어서 위원회, 사실 위원회 자체도 위원회일 뿐이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위원회, 과거에도 위원회 정부라 그래가지고 일 안 하고 위원회 회의만 하고 놀고 먹고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전문가들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내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 위원회에 60명, 70명 이거는 실효성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실효성 없는 간판 그냥 나눠주기, 만들어주기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금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조금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청와대와 관련된 명함을 달고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알량하다고 보여집니다. 선거란 것은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능력과 본인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당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청와대 부속위원회, 직속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 타이틀을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사진 한 장 내걸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된 말로 해서 천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공정, 정의, 평등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예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조국에 대해서는 조로남불이라 하는데 청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가 아무리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